자동차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네. 완성차, 부품주, 부품주 어려워. 그래서 뭐 제한적인 게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그 약간 자율주행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위아나 뭐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이 올랐네요. 자동차 얘기 좀 할까요? 네. 자동차 완성차 뭐 현대차죠. 결국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 모양일까? 회복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에서도 현대차 주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작년과 똑같이 하는 종목은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도 연간 대비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잘 가는데 현대차는 왜 못 가느냐.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비중이 아직도 적어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플랫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가는 거지 현대차는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전기차 섹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부분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줄면서 전기차 부분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거지 전체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연기관차 갖고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주가를 이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많이 생각을 해 보는데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변화에 맞게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가 현대차가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갑자기 내연기관차 이거랑 좀 비교를 하면 좋겠네요. 대한항공이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은 화물항공 사실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화물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제 화물 운송도 그렇고 거기다 여객까지 늘어나면은 대한항공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근데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전기차 확대됨에 따라서 줄어들겠고 그 부분은 빈 자리를 전기차가 채우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없던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확보가 된 부분이고 완성차 차량업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변모의 시간에 힘들어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쪽보다는 저는 2차전지가 여전히 저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전지는 지금 뭐 한동안 또 잘 갔다가 또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쉬어간다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더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원재료가 뭐 리튬 그리고 니켈 관련된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금 흐름 자체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를 두겠지만 또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2차전지 소재주 기업들 역시도 셀업체라든지 완성차 업계에 가격을 일정 부분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가 배터리 쪽에 대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격을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2차전지는 저는 계속 가져가고 봐야 되는 섹터다. 오히려 완성차 쪽보다는 성장성이 보이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호도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완성차보다는 2차전지가 성장성이 높다. 2차전지 중에서는 셀보다는 소재나 장비다. 네. 셀 쪽은 사실 한 2018년, 19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2차전지 셀업체들에 대한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가 워낙에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장 경쟁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중국 시장이죠. 중국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최근 한 2년간, 2, 3년간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뭐 저가 공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많이 좀 침투를 했다는 부분에서 셀업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소재에 대한 부분, 소재단에 대한 업체들의 경쟁력이 아직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중에 그러면 좋게 보시는 쪽은 양극재?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고 양극재도 이번에 가격 인상 한 20% 이상 정도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올릴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본 것 같고 네.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LNF 봐야겠는데 가격이 빠지질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또 아직은 아니다. 조정이 오히려 더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잘 회복되는 거 보고 우리가 그럼 다시 또 에코프로도 다시 또 봐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89,000원, 9만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약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래나 저래나 해도 시총이 10조예요. 10조고 여기에다가 에코프로가 한 48%, 한 50%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조 칠 수 있는데 5조 칠 수 있는데 시총은 2조다. 할인율 반토막 한다면 2조 5천원인데 네. 여기 에코프로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똑같은 얘기 제가 작년 9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총 자체에 좀 레벨이 달랐어요. 워낙에 에코프로가 그때는 50만 원대였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논리로 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는 그때 정말 잘 나갔던 에코프로 HN 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종목들이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그에 대한 가치 반영한다면 에코프로 여전히 저는 저평가 여전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좀 많이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을 때는 조용히 이제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